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빡동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출근길이 40분에서 50분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그냥 마냥 노래만 듣고 그냥 좋아하는 유튜브 라디오처럼 듣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아까운 것 같아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한 4회에서 5회 정도 일단 해보고 여러분의 반응이 좋다면은 쭉 이어나갈 거고요, 반응이 안 좋다면은 프로그램은 폐지가 됩니다. 일단 프로그램의 제목은 출근길 여행 썰이고요. 이건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렇게 출근 때마다 그냥 시간 될 때 카메라를 켜서 제가 예전에 했던 여행에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 볼 예정이고요. 주로 이제 언제적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제가 20대 중반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배낭여행 세계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갔던 나라들을 토대로 차례차례 한 가지씩 주제를 선정해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계속 제 얘기가 듣고 싶다면은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시청도 많이 해주시면은 계속 탄력 받아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바로 독일의 남녀 혼탕 이야기입니다. 저의 세계여행 첫 번째 여행지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프랑크푸르트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공항에서 나와서 시내로 오잖아요. 와, 그때의 감정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요. 와, 내가 유럽 땅을 밟았구나. 막 고개를 돌려봐도 막 유럽식 건축물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있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경험을 제가 처음 해봤어요. 그 전까지는 일본이랑 태국 두 나라밖에 안 가봤기 때문에 진짜 내가 유럽을 왔구나, 유럽 땅을 밟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설렜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관광도시 아니에요. 솔직히 상업도시라서 볼 게 그렇게 많은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괴테 생가 있었고, 근데 제가 뭐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유명한 철학가다 이 정도만 알지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지도 뭐 생각을 알지도 못했었고, 그닥 볼 게 없는 도시였지만 엄청 설레고 재밌게 돌아다닌 기억이 나요. 그 중에서도 남녀 혼탕에 가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혼탕에 간 이유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제가 한 2박 3일 3박 4일 머물렀는데 딱히 뭐 볼 거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할까 검색을 막 해보다가 독일에는 혼탕이 있다는 거를 알았고, 그래서 여기도 있나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있었습니다. 독일은 저녁에 혼탕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타우루스일 거예요. 그 스파 이름이 타우루스 스파 목욕탕, 여기를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되게 약간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스파 느낌? 한국도 이제 뭐 외곽에 온천이나 이제 큰 찜질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장소였고, 저는 이제 약간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이제 두근두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혼탕이란 곳은 어떤 곳일까? 근데 여기는 무조건 큰 타올은 필수입니다. 큰 타올은 필수고, 이제 없다면은 거기서 대여나 뭐 사는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필요하다는 얘기를 구글맵 리뷰에서 보고 챙겨갔습니다. 일단 당연히 영상 촬영이나 핸드폰 들고 들어가는 거는 안 되고요. 그건 한국 목욕탕도 마찬가지죠. 지금 입장료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입장을 했습니다. 탈의실은 이제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 따로 있고, 그래서 들어가서 탈의를 하고 제 짐을 이제 보관함에 넣고 나가는데, 보통은 그런 분위기에 한국이나 뭐 수영장이나 찜질방 가면은 이제 탈의를 하고 뭐 갈아입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진짜 목욕탕 들어가듯이 다 벗고 이제 타월만 하나 허리에 두르고 이제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을 했는데 안은 그냥 한국식 목욕탕이랑 되게 비슷해요. 탕 있고 샤워기 있는데 다만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는 샤워기는 없었고, 서서 하는 샤워기랑 탕 이런 게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몸에 물 한번 헹구고 이제 탕에 들어가자 해서 바로 앞에 보이는 탕을 들어가는데 이제 할머니 한 분하고
할아버지랑 아저씨 이렇게 해서 뭐 세네 분이 그냥 진짜 나체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 이게 뭔가 쑥스러우면서도 그냥 어르신들이니까 그냥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목욕한다 라는 생각으로 탕에 들어갔는데 인사도 건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아, 한국인 여자분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냥 서양인들이나 뭐 흑인들 이렇게 보면은 안 이상할 것 같은데 만약 한국인을 마주친다면 진짜 뭔가 서로 민망하고 쑥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냥 한국인만 안 와라 이런 마인드로 이제 탕에 있다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이제 밖에 노천탕처럼 야외 풀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수영이나 한번 할까? 야외 풀장은 그리고 좀 길고 이래서 수영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야외는 좀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커플도 있고 뭐 친구들끼리 온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위험하다 감지를 했죠.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이제 폭풍 수영을 했습니다. 이제 잠수도 하고 수영도 하면서 제 몸을 좀 감췄죠. 근데 좀 위기가 온 게 한번 이렇게 자명을 쫙 하고 그냥 숨 차서 팍 나왔거든요. 딱 올라와 보니까 눈앞에 선베드가 하나 있었고 그 선베드 위에 여자분이 태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딱 올라오자마자 그 광경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시 빠꾸 다시 백 해서 수영 열심히 하고 나오는데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옆에 있을 때는 그런 이제 신체 반응이 안 왔는데 제 또래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저도 남자고 그때는 지금보다 6년 전이기 때문에 더 건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수영을 해서 힘을 빼고 이제 또 다른 탕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와서 탕은 2번 들어갔으니까 사우나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사우나를 들어갔어요. 독일도 사우나 문화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문을 딱 열었는데 보통 이제 한국은 사우나 하면은 남탕으로 예를 들면은 뭐 아저씨들 어르신들 사람들 그냥 한 2-3명 띄엄띄엄 앉아있고 뭐 모래시계 돌려서 시간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각자 개개인적으로 사우나를 즐길 만큼 즐기다가 뭐 더우면 나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계단식이었는데 그 계단에 꽉 사람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했는데 독일의 사우나 문화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직원이 한 분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독일 사우나 한 켠에 보면은 이렇게 돌이 막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뜨거운 돌이죠. 이제 거기에 물을 쫙 뿌립니다. 바가지로. 그러면은 김이 팍 올라와요. 막 스팀이 쫙 올라오는데 그 김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이제 큰 수건으로 팡팡 쳐가지고 그 온기를 손님들한테 이제 전달을 시켜버려요. 온도가 만약에 한 40도에서 스팀이 빵빵 오면은 한 10도씩 확 올라가서 훅훅 더워지는 느낌? 이렇게 사우나를 즐기고요. 일단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딱 들어가는데 거의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 옆에 한 자리만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제 이쪽에 앉아라 이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옆으로 와라 해서 옆에 앉았죠. 아줌마 옆에. 아줌마가 인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냐 해서 한국에서 왔다 하고, 저도 그때는 지금보다 영어가 더 짧았고 그분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침묵 속에 사우나를 즐겼죠. 남녀 비율이 거의 50대 50? 근데 이제 한국도 그렇듯이 사우나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한 40대 이상 5, 60대 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 젊은 사람들도 조금씩 있는 약간 연령대는 한국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고 이제 물로 한번 헹구고, 독일 그 타우루스라는 사우나가 좀 큰 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약간 위쪽에서 선텐존이라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보자 하고 갔는데 거기가 되게 좋았던 게 선텐존 앞에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맥주도 팔고 그냥 음료수도 팔고 간단한 뭐 프렌치 프라이 같은 것도 파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맥주 한잔 해야겠다, 사우나 하고 덥고 하니까 해서 맥주 한잔을 시켜서 이제 제 자리 하나 잡아가지고 놀려고, 진짜 혼탕 그 자체인 게, 또 할아버지는 이제 다 벗으신 채로 신문을 읽고 계시고, 또 옆에 보니까 뭐 아주머니 2분이 이제 다 벗으신 채로 과일 같은 거 까먹고 계시고, 다 이제 시로라기나
걸치지 않은 채로, 제 생각에 한국은 그렇게 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 뭔가 범죄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태닝하고 이제 거기가 약간 옥상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다른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어린애들도 막 있고 이래서 저기는 어디지 하고 한번 나가보려고 나가는데 직원이 말리면서 아, 여기는 입장하려면 수영복 입어야 된다 이러는 거였어. 저는 수영복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근데 여기를 내가 언제 또 와봐. 그래서 한번 꼭 가보고 싶고 고민 하다가 그냥 입고 온 팬티 입고 갔다가 팬티 없이 집에 돌아가지 뭐, 이 생각으로 탈의실 가서 팬티를 입고 다시 그 곳으로 가서 이제 이거 괜찮냐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들어가려 해서 갔더니 거기는 약간 워터파크 같은 야외 수영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좀 즐기다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제가 혼탕에 가본 느낌은 야하다는 느낌은 솔직히 크게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갔을 때는 이게 뭐야 하면서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뭐 10분 20분 다 같이 먹고 있다 보니까 크게 야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모두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곳에 누군가 한 명만 나체로 돌아다니면은 이거는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전부 다 벗고 있으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옷을 제가 입고 있으면 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겠죠. 저는 근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가본 거지만 언제 가보겠어요, 그런 데를. 경험상 한번 가봤는데 지금까지 뇌리에 깊게 박힌 곳이어서 독일에 대한 주제를 처음으로 풀 때 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고, 제가 듣기로는 일본도 예전에는 혼탕이 있었다고 듣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남탕 여탕을 뭐 분기별로인가 요일별로인가 이렇게 바꾼대요. 이제 음양의 조화라 해서 언제는 이쪽이 남탕이었는데 뭐 다음날은 이쪽을 여탕으로 쓰고 이렇게 바꾼다고는 들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2018년보다 더 어렸을 때, 아마 1년 전일 거예요. 2017년? 이때 일본 도쿄를 가서 이제 오다이바에 되게 유명한 온천을 갔는데, 거기는 남탕의 세신사분이 아주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문화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세신사가 남자가 없어서 그냥 여자분이 진짜 일적으로 때만 밀어 주려고 하는 건지, 뭐 또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독일에 가신다면은 남녀 혼탕을 가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부부나 이제 커플이 가서도 한번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시선 처리 잘 하시고 놀라운 게 많아요. 뭐 이게 남자들만 눈 돌아가는 것 같죠? 여자분들도 놀라운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남자분들은 기도 많이 죽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이상하게 샜는데, 아무튼 저는 여행으로 가서 한 번쯤은 해보기에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런 걸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여행 썰은 남녀 혼탕에 가본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고요. 운전하면서 해서 솔직히 그렇게 대화에 집중이 막 잘 되진 않아요. 막 사방을 다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출근길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시간이 좀 잘 가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여행설을 나라별로 하나하나씩 풀어볼 테니까 재밌게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그대 이마이트.